안녕하세요. 간호사 설계사의 보험솔루션 메디컬 보험입니다. 저는 제이쌤이고요. 오늘 영상은요. 솔직히 찍기 전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도 될까? 괜히 오해를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냈던 병원비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동안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 상담과 보상 사례를 접하면서요. 정말 많은 공통점을 봤습니다. 보험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막상 필요할 때 이거 왜 안 되나요? 이건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험을 적게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과 맞지 않는 구조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간호사 출신 설계사로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내용을 최대한 솔직하고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고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보험 내 상황에 맞는 걸까?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게요.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 안병동에서 7년을 근무를 했어요. 보험심사과에서 암 환자 심사 내역을 심사를 했었거든요.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제한적이던 보장을 보완할 수 있다. 건의암은 그룹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요. 국가 제도와 실제 의료비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고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심사해서 공단에 청구 업무를 했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치료 급여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시지? 이 비용 제도만 알았어도 안 내도 되는데 보험 청구 업무를 할 때는 이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도는 이미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돈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아니신가요? 큰 병 날까봐 무서워서 보험을 하나둘 들다 보니 어느 순간 매달 보험료가 30만 원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만큼 올라온 경우요. 주변에서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 말들에 휘둘려서 정작 내가 뭘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계속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그런데 병원을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혹시 그냥 돈만 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도 막상 해지하려면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큰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불안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요, 민간보험 몇 개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입니다. 병원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천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집 한 채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병원비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내가 낼 수 있는 병원비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걸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줍니다. 병원을 한 군데를 가든 5군데를 가든 1년치 병원비를 전부 합산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직장인 여성분이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병원비를 약 1,2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다 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소득 구간을 확인해 보니 1구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 원, 즉 1천만 원 이상이 환급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도 자동으로는 안 줍니다. 신청 안 하시면요, 못 받습니다. 병원비 많이 쓴 해가 있다면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1번 또는 1577 1000번으로 전화해서 본인 부담금 상환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이건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암보험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병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급여 항목 치료비의 9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최초 등록 후 5년간 적용되고 조건이 맞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보험을 몇 개 들었어도 산정특례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보험이 많다고 해서 국가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인 겁니다. 세 번째 제도는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무너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급여 때문인데요. 신약치료, 특수검사, 선택진료, 간병비 등등 이건 산정특례 제도로도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소득 대비 병원비가 너무 과도하면 국가가 한 번 더 도와준다는 틀입니다. 2023년 이후로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연소득의 10%만 넘어도 가능하고 비급여를 포함해서 최대 80% 연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아이가 만약에 수술을 했다고 쳤을 때 비급여 치료가 많이 들어가 한 번에 수백만 원이나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손보험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를 통해서 의료비의 60% 이상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진료 종료 후에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건 아직은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연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등 장기로 치료를 하는 질환이 걱정이 되시고 이거는 치료보다 돌봄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요양원 입소까지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복지연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에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보험보다 이걸 먼저 알았어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제도로 의료비를 줄여드리고 그래도 많으면 상환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보험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국가 제도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보험만 남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병원과 보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보험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 채널 메디컬 보험 랩이나 전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간호사 설계사의 보험 솔루션 메디컬 보험의 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